뉴델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성일의 글로벌 환경과 과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죠? 저도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고봉이 3,000m도 안 되면서 다수의 세계적인 알피니스트를 배출한 독특한 산사랑 나라입니다. 대만은 3,900m가 넘고요. 일본도 3,700m가 넘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백두산이 2,700m를 조금 넘고요. 한라산은 2,000m가 안 됩니다. 산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세계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탄생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작년 12월 기사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면 눈더미 아래 한때 바다 밑에 있던 회색 바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답니다. 이 암석들은 지각판들의 충돌로 바닷속에서 해발 약 9,000m 상공의 이 놀라운 정상 지점까지 도착한 겁니다. 티베트와 네팔의 국경에서 솟아오른 에베레스트 산은 수천만 년 전 인도와 유라시아판 사이의 지각 파괴로 형성되었습니다. 그 충돌로 경관이 구겨져서 약 1,000마일을 따라서 산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대륙봉 충돌에 일어나는 정확한 단계는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있지만 그 충돌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의 고도가 항상 변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어려운 지구과학의 역사를 다 설명하는 것은 다소 무리입니다만 잡지에 실린 기사를 가급적 충실하게 따라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억 년 전에 판게아라고 불리는 초대륙이 몇 개의 조각으로 분리되면서 그중 하나인 인도판이 먼 남쪽에서 지금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 인도판은 지질학적으로는 놀랍게 빠른 속도로 100년에 거의 10m씩 움직였습니다. 약 5천만 년 전 인도판의 이동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는데 이때 인도판이 유라시아와 충돌했다고 봅니다. 인도판이 만약 차갑고 밀도가 높았다면 아시아 아래로 인도판이 물려 들어갔을 텐데 인도 대륙판은 두껍고 부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시아 대륙과 충돌하고 밀어올리면서 표면이 휘감기고 지각이 두꺼워지며 융기에서 결국 강력한 히말라야 산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정설로 받아지는 겁니다. 이후에 연구가 좀 더 진행되면서 기존의 정설에 많은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기에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던 에베레스트를 형성한 지각판의 충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매년 북쪽으로 몇 인치씩 이동하고 있고요. 에베레스트는 연간 약 1mm씩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항상 높아지지만은 않습니다. 위성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네팔 대지진 때 가라앉지 않았나 분석됩니다. 이어서 에베레스트의 높이 측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12월 BBC의 기사입니다. 작년 말 언론들이 중국과 네팔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를 정정 발표했습니다. 저는 중국과 에베레스트가 무슨 연관인가 하고 우선 놀랐고요. 둘째로 중국이 역사 공정으로 역사를 왜곡하듯이 자연에 대한 공정도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경악했습니다. 네팔 당국의 조사팀은 작년 여름에 정상을 등정하고 표고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들은 GPS를 포함한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하였는데 우선 GPS로 표고를 측정한 후에 정상에서 가시권 내에 있는 봉우리 12개의 이미 알려진 높이를 근거로 삼각 측량의 원리를 이용해서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에베레스트의 정상 높이에 의구심을 갖게 된 이유는 최소한 두 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은 2015년에 발생한 진도 7.8의 지진으로 산맥이 가라앉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1934년 발생한 유사 규모의 지진으로 최소한 60cm가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대륙판의 충돌로 매년 최소 몇 밀리씩 산맥이 이동하면서 높이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도의 의구심의 해소는 비교적 쉬운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산 정상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을 떠나서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지를 정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이고요. 지구가 달걀처럼 타원형이기 때문에 만약 지구의 중심점으로부터 높이를 측정한다면 지구의 최고봉은 남미 에콰도르의
침보라조 산입니다. 해수면으로부터의 표고는 에베레스트보다 훨씬 낮지만 지구 중심에서 본다면 무려 2000m나 더 높다는 거지요. 해수면을 기준점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해수면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당겨지고 늘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내부 밀도가 다르고요. 또 바다 깊이가 다르니 당연히 지구 표면에 해수면이 고르게 퍼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보정한 것이 등중력면인데요. 아마 지구 전 세계에 해수면이 퍼져 있다면 등중력면과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최근 유럽연합의 인공위성이 작성한 등중력면 모형입니다. 감자처럼 울퉁불퉁합니다. 우리가 보통 서울은 해발 38m라고 하는데 이게 등중력면을 기준으로 한 높이입니다. 에베레스트 아래는 바다가 없으니 수학 모델에 의해 계산된 등중력면에서 높이를 측정합니다. 쉽지 않네요. 마지막 사소한 문제는 눈과 얼음의 인정 여부입니다. 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고려되어서 최종 산출된 정상 높이는 네팔의 국가 상징이며 자존심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요. 네팔의 조사팀이 등정을 마치고 결과 발표를 바로 앞두고 있던 차에 시진핑이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조사를 하겠노라고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요? 물론 중국도 네팔 강점부의 에베레스트를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체성이니 뭐니 하면서요. 네팔은 아시아에서 최빈국 중 하나인데요. 시진핑이 또 돈으로 꼬드김을 했습니다. 이미 공항, 철도, 수력발전 등의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추가로 5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한 겁니다.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에베레스트 정상조사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에베레스트의 모든 등정이 금지된 상태에서 중국 조사단이 단독 등정을 하였습니다. 네팔팀이 미국이 쌓아올린 GPS 위성을 사용한 반면에 중국팀은 자체 위성인 바이두 내비게이션 위성에 근거해서 측정하였고요. 중국팀도 네팔과 동일하게 삼각 측량으로 정밀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두 국가의 공동조사의 결론은 에베레스트의 높이가 0.86m 높아진 8,848.86m로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안에서 국제적인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마당에 중국의 기술로 측정하였다는 에베레스트 정상의 높이도 왠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믿어도 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